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19번째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번째 아카데메이아를 설립해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된 플라톤. 1.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밑바탕이 된 플라톤.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서양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 역시 고대 그리스 철학을 그 발원지로 해석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이 사제 관계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플라톤은 도제 방식의 사제 관계를 탈피해서 아카데메이아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예체능 쪽에 소질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아르고스 출신 레슬링 선수 아리스톤에게 체육을 배웠기 때문에 레슬링 경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를 쓰는 일이었고, 특히 서정시와 비극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된 어느 날, 플라톤은 디오니소스 극장의 비극 경연에 참가하러 갔다가 극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은 플라톤은 그대로 자신이 참가하려 했던 비극 경연을 포기하고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입문을 하죠. 이때의 만남에 대해서 그는 훗날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나는 야만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해요. 야만인은 나는 야만인이 아닌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신께 감사한다. 그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소크라테스가 국가제도를 비난하고 젊은이들을 현혹시켰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자 그는 매우 격렬하게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 아카데메이아를 설립하다. 문제는 당시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관대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이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플라톤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고요. 이에 위협을 느낀 플라톤은 피신경 방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메가라, 퀴레네, 이탈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을 돌아다녔고, 특히 시칠리아는 3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이때 그곳에 참주 대 디오니시오스, 디오니시오스와 갈등을 빚는 바람에 스파르타의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안니케리스가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었고,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이 그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안니케리스는 돈을 받지 않았죠. 그러자 플라톤은 장원을 사들여 그곳에 아카데메이아를 설립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아카데미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철학을 중심으로 수학, 음악, 천문학 등을 가르칩니다. 플라톤은 이성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선 음악과 미술로 고상한 영혼을 만들고, 천문학과 기하학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계산하고, 철학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강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플라톤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플라톤의 지식 대부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 계급을 금, 은, 철로 나누어서 각각의 계급들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통치자, 정치인 계급에 해당하는 금 계급은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응 계급은 개인 자산이 없어야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대신 명예와 권력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노동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철 계급은 나라를 다스리거나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나라의 국민들이 소비하는 물품을 생산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내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적인 재산이나 가족을 가질 권리도 함께 갖게 됩니다. 즉, 땀 흘려 일한 만큼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가족들과 함께 부를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처럼 각각의 계급이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정치인이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기를 한다거나 군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기업인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이상적인 국가 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죠. 3.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하지만 후대인들에게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지만 플라톤은 글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나누었던 말들을 엮어서 대화라는 책을 낸 것도 플라톤이었고, 자신의 철학 사상을 모두 책으로 엮어서 아카데메이아의 학생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 사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철학 사상들을 집대성하였고, 이런 노력은 철학을 벗어나 중세 기독교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수많은 철학자들의 우상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플라톤은 당대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박식한 인물이었다. 그가 발언하는 방식에 의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대단한 것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사소한 얘기가 되지 않았다. 로마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경쾌한 비둘기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공기를 헤치며 날면서 공기의 저항을 느낄 때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잘 날 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감성 세계가 지성에게 그렇게 좁은 경계를 쳐놓는다는 이유로 감성 세계를 떠나 관념의 날개에 의탁해서 피안의 세계로, 곧 순수 지성의 허공으로 감히 날아들어갔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 미국 철학의 아버지 렐프 월도 메머슨. 나의 철학은 전도된 플라톤주의이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카데메이아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던 플라톤은 그야말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는 명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